네, 안녕하세요. YJ의 모닝 탱소리 개소리고요. 네, 오늘은 17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자연재해가 일상인 세상으로 세상이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사실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한번 어차피 오늘 탱소리니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시죠. 네, 넘어갔고요. 자연재해가 일상인 세상으로 바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일을 제목으로 생각을 했고요. 보시면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이 말은 평균 자체가 바뀐 게 아닐까. 이 말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이런 저희가 생각했던 평범한 날씨가 가다가 요즘 이렇게 좀 급격한 날씨지만 다시 평균으로 또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극단적인 게 사실 알고 보면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는 평균이다가 가끔 평범한 날씨로 돌아가는 이런 평균 자체가 이제 막 자연재해 약간 환경오염 이런 것도 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극단적인 게 사실은 극단적인 일상이 되고 평범했던 온화했던 게 오히려 되게 간헐적인 그런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예. 지금 저도 제 친구들 후배들도 이렇게 강남 쪽에서 가게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잠긴 경우도 꽤 있고 집도 잠긴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면 많이 또 세상이 바뀌겠죠.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좀 지금 깊은 생각까지 아직 전 할 레벨은 아니지만 일단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또 준비할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깊게 파진 않았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난다. 모든 게 일단 다 익스트림, 극단적인 게 더 올라가겠죠. 결국은 비가 오는 것들은 폭우가 될 거고, 눈이 많이 오는 건 폭설이 될 거고, 너무 더운 건 더폭염이 될 거고, 이렇게 조금 더 익스트림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가고 있죠. 지금도 폭우란 게 125년 만에 폭우, 100몇 년 그런 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점점 70년, 120년 좀 악화되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겨울도 그럼 또 125년 만에 폭설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번 겨울에도 그럴 거고, 폭염도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좀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이런 일상적인 날씨 상황도 이렇지만 약간 자연재해 발생 확률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또 날 수 있는 그거죠. 지진. 저희가 한국은 거의 지진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그 과거의 그 평균, 거의 나지 않는다는 평균이 미래에도 그 확률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세상이 바뀐 거라면, 세상의 룰이 바뀐 거라면 지진 확률도 바뀌었을 수도 있고 화산 폭발도 바뀔 수 있죠. 지금 저희 나라 죄송합니다. 나라보다는 백두산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후지산 이런데 직접적으로 어쨌건 한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최소한 비행기 코스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대기 환경 이런 거 다 영향이 있겠죠. 저희 나라 옆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있고, 쓰나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다행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저희는 위치적으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쓰나미 쪽은 좀 막아주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돼 있어서 다행일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럴 수 있죠. 또 저희 태국이었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가잖아요. 저희 휴가철도 가고 이러는데 그때 쓰나미가 확률은 낮겠지 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사건 사고가 조금은 더 위험해지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싶고요. 그럼 또 환경이 악화됐어요. 악화되면은 당연히 기초적인 것들, 깨끗한 물, 건강한 물, 깨끗한 공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거에 대한 게 밥도, 식사도 그렇게 식사해서 정상적인 깨끗한 식재료의 가격은 더 올라갈 거고, 돈이 없으면 유전자 조작했다거나 사실은 원재료를 알 수 없거나 원전 근처에서 나왔거나 이런 놈들을 몸에 안 좋은 걸 먹게 되지 않을까요? 물도 안 좋은 물을 먹고, 공기도 좀
안 좋은 공기를. 그러니까 뭐 결국은 공기가 나빠지면 정화를 해야 되는데 정화하지 못하는 일반 공기를 먹는 뭐 그런 마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실은 좀 이거죠. 아까 돈이 없으면, 지금은 아까 돈이 아주 없으면 당연히 되게 못 먹고 이러는 거지만, 예를 들어 뭐 중산층 정도 갔을 때는 물론 이제 살기 힘들고 당연히 하는 거 아닌데, 이제 먹는 거 때문에 뭐 그런, 그러니까 이런 물, 공기, 밥에서 건강이 확 나빠지는 경우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돈이란 게 없으면은 더러운 물을 먹게 되고, 공기를 정화하지 못해서 정화하지 않은 공기를 마시고, 식사도 뭐 진짜 유전자 조작이든 대량 생산한 그런 거 먹게 되면 몸 자체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아프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려기 위한 돈이 많이 들어가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되고 이러는 게, 지금은 난 더 재밌게 살고 더 즐겁게 살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고 뭐 이런, 아니면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러기 위한 부자가 목표지만, 좀 아프지 않고 그러니까 좀 조금 정상적으로 살기 위한 목적으로 부자가 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어쩌면 생존 자체에 대해서 그런 게 건들게 되니까. 그러면 사실은 보면은 이렇게 되고 악화되면 폭동 같은 게 일어나겠죠. 당연히 나 지금 내 부모님 아프고 내 자식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죽을라 그러면은 사실은 그 사회를 지탱한 룰이나 이런 거를 꼭 지켜야 하나? 엎어버려야 될 수가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솔직히 가족이나 이런 거 더 훨씬 소중하니까. 그런 게 모이면 뭐 진짜 나라별로 폭동, 습격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있죠. 그 폭동하게 되면 또 더 이슈 있는 걸 건드리겠죠. 예를 들어 원전 같은 거 습격해버리고 그럴 수도 있고, 어차피 망한 세상. 그러니까 좀 뭔가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도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것도 뭐 우주복 같은 복장, 우주복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쓰지 않을까요? 뭐 진짜 그런, 지금은 살탄다 정도지만 나중에는 피부가 손상된다 정도의 그런 뭐 땡볕 치고 이러면은, 또 공기도 지금 마스크 쓰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필터를 써야 되는 수준으로 가면은 뭐 이런 우주복까지 안 가지만 이런 복장으로 다녀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생각한 거는, 그렇게 되면은 뭐 은행 지점이나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은 이제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프리미엄 고객들한테 어떻게 보면 정화된 공기, 정화된 물, 약간 깨끗한 환경, 그런 거를 제공하는 그런 물리적 지점 형태의 것들을 또 제공하지 않을까, 그럴까 싶고요. 대신 뭐 불특정 다수한테 주지 못하겠죠.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있죠. 이런 상황들은 다 약간 뭐 화석연료, 지금 탄소 배출 제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라고 하잖아요. 전 잘 모르고 진짜 그런지 아닌지 아예 모르는데, 진짜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그렇다고 치면은 이제 당장 모든 상황이 악화돼서 나한테 피해가 오면 강대국들은 사실 어느 정도 화석연료 컨트롤하고 있었겠죠. 그때쯤에 뭐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제한하자는 이런 얘기를 꺼낼 명분도 크고, 물리적인,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물리적인 제한도 하지 않을까. 어차피 화석연료 제한이라는 걸 꺼내 들었을 때 그거에 걸리는 건 또 오히려 아쉽게도 이제 후진국들, 약간 힘이 약한 국가들이 또 그랬을 거고, 그러면 그래도 몰래 화석연료 쓰면 그냥 막 유행 같은 그런 거 만들어서 타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공격해버리고, 지금 당장 생존이 문제니까. 그래서 진짜 뭐 미사일 쏴버리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생각해보면은, 그러면 그냥 이제 원전 짓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원전이라는 게 사실 관리 리스크, 잘못돼서 방사능 누출, 뭐 약간 보안 시설로서의 관리랑 뭐 사실은 이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슈라기보다는 생각보다 관리, 선진국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할 텐데, 뭐 일단 후진국도 다 지워버리고 나면은 뭐 진짜 방사능 새는 것도 나올 거고, 아까 말한 폭동 이런 거에 대한 습격 대상도 될 거고, 진짜 막 약간 다크한 세상 생각해보면은 막 이렇게 약간 그런 하층민들이나, 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상층민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사회 시스템 생각해보면은, 예를 들어 원전 주변에 단지를 건설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진짜 막 돈이 없고 그럼 거기서 강제로 거주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진짜 방사능 새고 막 그런 약간
다크한 미래를 영화를 생각하면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을까? 약간 그러면 레지던스 이블 같은 세상이 될까요? 어쨌거나 뭐 사고 이슈도 커질 거고 타격 일단 선진국보다 후진국 같은 데가 원전 이런 게 생길수록 뭐 폭동, 습격 이런 거에 대한 공격하기도 좋고 더 이슈도 많겠죠. 그럴 것 같고 그러면 무엇을 선호하게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당장은 사실 집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집을 뭐 강남이 많이 잠겼다 그래서 강남이 이제 많이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래 앞으로도 어쨌거나 이게 간헐적인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거면 뭐 강남이야 다시 또 아까 뭐 그런 배수 시설을 설치한다니까 뭐 될 수 있겠죠. 어느 돈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제 자연재해가 많이 나니까 싱크홀도 많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산사태 등도 하니까 일단 집 자체는 좀 단단한 집안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까 오늘 아침에 회사 오면서 뉴스 봤을 때는 아까 막 뭐 사대문 안쪽은 단단한 화강암 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애당초 수도였다라는 글을 봤는데 이제 인터넷 그런 검색해서 나오는 글들은 팩트로 나온 글인지 팩트가 아닌데 그냥 나온 글인지에 대한 검증을 제가 하진 않아서 다 믿으면 사실은 또 바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맞다 치면은 어째 그런 식의 단단한 화강암 집안 지역 위에 있는 공사비는 비쌌겠죠. 단단한 집안 위에 지으려니까 그런 주거 시설이 장기적으로는 선호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곳이 또 어쨌거나 걸어 다니다가 아니면 차 타고 다니다가 일단 자기 동네 주변에서는 싱크홀 발생 확률이 좀 적을 거잖아요. 물론 이제 멀리 돌아다니면 싱크홀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일단 확률적으로 내 집 근처는 좀 싱크홀 확률이 낮아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폭우 지금처럼 비 많이 오고 해수면 상승 나중에 이런 거 하니까 약간 개인적으로 바닷가 바로 앞 뭐 강 바로 앞 이런 데가 조금 약간 지금보단 덜 선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 위는 아니겠죠. 산 위는 또 산사태 날 수도 있으니까 산 위는 아니지만 평균적인 지표면 고도가 어쨌건 어느 정도 높은 지역이 좀 선호되지 않을까 싶고 어딘지 좀 찾아볼 계획인데 사실은 일단 한번 나중에 찾아보려고요. 서울에서 또 이런 데 있으려나? 그런 데 있을 거고 도화 능력 있는 자동차 이것도 또 아까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딱 하면 이거 약간 뭐 광고는 아니지만 저 돈 받은 거 없어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집 랭글러 이런 거 보면은 막 그 오프로드 쪽 다니면서 뭐 강 같은 데 지나다니잖아요. 진짜 그런 차들이 선호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것도 아까 보면은 제가 지금 카다로 가면 집에 가서 우리 차 찌부를 바꾸자 이렇게 말해보려고 하면 읽어봤는데 일단 비싸서 문제긴 한데 도화 능력, 강을 지나는 능력이 있는 그 오프로드를 갈 수 있고 얘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집차 같은 경우는 집차를 제가 잘 못 그리겠지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제가 읽어봤을 때는 도화 능력이 30인치래요. 1인치가 30cm 되나? 뭐죠? 25cm? 그냥 대충 이게 한 70, 80cm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인치의 도화 능력이면은 7, 80cm의 물을 지날 수 있는 아마 7, 8cm고 찝이 한 1.8m 되니까 차체 전체의 한 3분의 1보다 좀 위 정도까지는 물을 지날 수 있네요. 이게 아마 제가 엔진룸에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흡입구 자체가 기본적으로 물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이 물이 들어오는 순간 엔진룸이 날아가니까 되게 그 부분의 위치가 중요한 것 같고요. 배기구도 사실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찝은 약간 그런 개념을 설계한 거니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모르겠어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 자체가 물에 취약은 하지만 방수 설비를 잘하면 공기 흡입구란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경우는 훨씬 도화 능력이 좋은 그런 전기차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어차피 방수를 잘 설계하면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그런 류의 차들이 오히려 이제 셀링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찝으로 약간 받고 싶은. 요즘 앞에도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데 보면 위에 이렇게 막 라이트 같은 거 4개짜리 달아서 앞에 막 비치면서 가잖아요. 그런 거 옆에 삽 달고 막 혹시 모르니까 그런 거 해보고 싶네요. 어쨌거나 저는 미니 컨버트 하고 있는데 너무 차가 작아서 작은 상황 나서 조금 물 구덩이 지나가도 물에 빠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차 멈출 것 같아서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지진되면 내진 설계 반영된 주거 시설이 뭐 내진 설계도 중요하고 잘은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고층은 다 내진 설계 잘 돼 있겠지만 그래도 뭐 엘베 멈추고 이러지 않을까요? 막 전력 끊기고 그러면 UPS 썼죠? UPS 맞나? EPS가 아니라 UPS죠. 그 전력 끊겼을 때 긴급 전력 공급하는 설비 맞나? EPS인가? UPS겠죠. 어쨌거나 그거랑 또 ESS 에너지 스토리지 서비스인가요? 또 헷갈린다. 어쨌거나 이런 보조 배터리 같은 개념이죠. 이런 개념들이 또 어쨌거나 전기가 고르게 공급될지 알 수 없으니까 언제 끊길 수도 있으니까 또 이런 보조 전력 쪽이 또 이런 게 있는 주거 시설들 건물들이 선호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니까 뭐 연락보자면은 엄청난 내진 설계가 된 초고층 건물에 살 수도 있겠지만 연락부조가 아니라면은 또 초고층은 약간 무섭지 않을까. 어차피 엘베 멈추면 걸어와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또 생각보다 이제 괜찮은 집들은 중저층의 단단한 집안 위에 있는 뭐 그런 집 그러면서 그 옆에 뭐 전력 설비들 보조 전력 설비들도 갖춰져 있는 그런 집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막 랭글러 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약간 좀 다크한 세상이긴 하네요. 그러면서 막 산소 마스크 끼고 다니고 이러면 진짜 우울하긴 한데 많이 그렇게 안 가기를 일단 기원을 하지만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요즘에 이런 자연재해가 일상인 상황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깊이 있는 엄청난 인사이트를 뭐 저는 그런 인사이트 없거든요. 그래서 하진 못했고 생각나는 대로 해봤고 뭐 더 이 생각이 하면은 더 깊은 생각이 또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생각을 던져봤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한 마지막 말은 이거 슬프지만 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오늘 지금 비 많이 오고 한 이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미래에서 되돌아봤을 때 그때는 괜찮았지. 그땐 되게 날씨가 극단적이지 않고 좋았어 라는 오늘이 가장 정상적인 마지막 날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우울증 걸리지 않은 게 아니라 결국은 그냥 오늘을 행복하게 즐기자. 오늘을 잘 즐기고 오늘을 감사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게 결국 똑같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좀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근데 이런 일이 없기를 일단 기원합니다. 없을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죠, 다 같이. 네, 그럼 안녕.